아니면 뭐 스마트폰으로 웃는 얼굴 사진 찍고 스티커로 투표를 해서 뭐 베스트 스마일상 뭐 이런 걸로 해서 상을 주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소수의 학생들에게 상을 완전 몰아주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아무튼 현재 고1부터는 교내대회 그리고 수상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딱 10분만 주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강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얼마 전 교육부가 발표했었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그 두 번째 영상으로 2019년 현재 고1 그리고 중3 학생들은 입시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부 발표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전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 이전에 이미 지난해에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시 전형의 비율을 점차 높이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발표를 했었습니다. 당시 발표에서 목표로 했었던 정시 비율이 바로 30%였죠.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2023학년도 대입까지 정시의 선발 비율을 40% 이상으로 조정하겠다라고 했죠. 여기에는 단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료 한번 직접 읽어볼게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을 2023학년도까지 40%로 상향하되 대학 여건을 감안하여 2022학년도 조기 달성을 유도한다라고요.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칠 때는 정시 선발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겠다고 못을 박았고요. 대학에 따라서는 조기에, 그러니까 현 고1 학생들이 치는 수능에서 이미 정시 선발 비율을 40%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는 것이죠. 여기 내용에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과 연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예전부터 교육부가 시행하던 사업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부가 각 대학의 예산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교육부 정책을 얼마나 착실히 따르는가를 기준으로 말이죠. 예전에 학종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린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사업을 활용했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한 해 한 해 학종의 선발 비율이 쑥쑥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대학들은 현 고1 학생들이 수능을 칠 때는 이미 정시 선발 비율 40%를 거의 확보할 겁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부족한 돈을 교육부 예산을 통해서 채워야 되니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2023학년도 대입 수능부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중3이 아니라 현재 고1 학생들 때부터 정시 선발 비율은 40%에 거의 육박할 것입니다. 현재 고1 학생들부터 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에 있어서 좀 눈여겨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교과활동 부분에서는 방과 후 학교 활동 수강 내용을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특정한 학과에 가기 위해서 고교 과정의 그 기본적인 단계로서 선행해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학생의 사정상 그 과목을 수강하지 못한 것이겠죠.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그 선택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꿈이 뒤늦게 바뀌어서 그 과목을 수강 신청해야 될 당시에는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교차 지원 때문에 다른 선택 과목들을 수강했거나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이 학생이 그 학과에 가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빙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증빙하는 데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있겠죠. 그중 가장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것이 바로 방과 후 학교입니다. 여기서는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다루는 경우도 있고요. 평소에 배우지 못했던 내용들을 다루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내용을 수강했을 경우에는 학생이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할 수가 있었는데 현재 고1 학생부터는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마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수업 과정들을 개설해도 학생들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질 것 같습니다. 억지로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도 되지 않는데 시간 아깝게 들으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아니면 방과 후 학교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수능이라든지 내신을 대비하는 그러한 성격의 강좌들로 채워지겠죠. 다음은 비교과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변화가 좀 많아서 자료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네, 창의적 체험 활동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동아리 활동의 경우에는 특기사항을 500자까지 적는 것은 동일하지만 자율 동아리의 경우에는 연간 1개만 30자 이내로 기재가 가능합니다.
학종에서 한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소논문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가 금지가 됩니다.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특기사항을 아예 기재하지 않고요. 이건 뭐 1학년 학생들 지금 입학할 때부터 이야기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혼란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진로희망 분야입니다. 현 고1 학생부터는 여기 어떤 내용이 기재된다고 하더라도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실 진로희망 분야를 무엇을 기재하느냐는 여러분의 선배들, 고1 학생들의 선배들 때는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던 부분이거든요. 학년별로 꿈이 바뀌었을 때 불리한지, 3년간 동일한 꿈을 유지하고 있으면 더 유리한지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이 민감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더 이상 대학 입시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좀 잘한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기에는 주변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관심사가 빠르게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때문에 생활기록부상에 기재되는 진로희망 분야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참고사항 이상의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껏 그것을 대입에 참고자료로 활용을 했었고요.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어떤 내용을 기재하느냐에 따라서 혹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아무튼 현재 고1 학생들부터는 이 부분에 진로희망 부분에 어떠한 내용을 기재하느냐는 대학교 입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수상에도 큰 변화가 있습니다. 고1부터는 교내 수상의 경우에 학기당 1건, 그리고 3년간 최대 6건만 대입에 반영됩니다. 학종 확대 초기, 그러니까 2015년, 2016년의 경우에는 수상이 많으면 학종에서 유리하다라고 하는 소문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내 대회가 만들어졌었죠. 학교에 따라서는 실제로는 하나의 대회만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의 대회 안에 있는 세부 영역들을 모두 다른 대회인 것처럼 해서 수상을 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 뭐 스마트폰으로 웃는 얼굴 사진 찍고 스티커로 투표를 해서 뭐 베스트 스마일상 뭐 이런 걸로 해서 상을 주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소수의 학생들에게 상을 완전 몰아주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반대로 교내 대회 출전을 학생들 간에 그 교통 정리를 해주는 학교들도 있었죠. 아무튼 현재 고1부터는 교내 대회 그리고 수상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기 말에 교과우 수상을 수상할 수 있으면 별도로 교내 대회를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기소개서 현 고1 학생들부터 문항이 조금 바뀌었죠. 뭐 이전의 자기소개서와 문항 거의 유사한데 비슷한 문항을 합쳤다, 그리고 전체적인 작성의 글자 숫자를 줄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사교육을 좀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발표한 건데요. 이 내용은 현 고1 그리고 중3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중2 학생들부터는 자소서가 아예 폐지되거든요. 근데 사실 전 이 부분이 되게 아쉽습니다. 현재의 자기소개서 작성 방식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에 따라서는 학생 개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생활기록부에는 간단하게 기재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예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사안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서류 전형에서 어필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가 필요했었죠. 그런데 이게 폐지가 되면 생활기록부에만 의존한 서류 평가가 되고요. 결국 생활기록부 기재 스킬이 학교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불공정한 대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현재 고1, 중3 학생들의 자기소개서의 경우에 문항 숫자가 줄어들고 각 문항당 글자 숫자를 좀 조절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적은 분량 안에 내가 어필하고 싶은 내용을 충분히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문장을 작성하는 그리고 글을 구성하는 능력은 더 뛰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학생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더욱 겪게 될 것이고요. 하는 수 없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현장에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지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현재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이 문제라고 한다면 차라리 논술 전형이나 수능처럼 수시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같은 날 집합시켜 놓고 동일한 질문 내용을 그날 공개해서 제한 시간 동안 학생들이 자유롭게 작성을 하고 제출하는 형태로 변경하는 것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현재 고1, 중3 학생들은 자기소개서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2019년 현재 고1, 중3 학생들의 대입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대입에서 큰 폭의 변화가 있고요. 그 큰 폭의 변화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고1과 중3 학생들의 입시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약간의 변화를 주는 세팅을 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영상에서 수능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능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학년별로 다 다른 입시가 되어버립니다. 이 영상에서는 고1과 중3을 한데 묶어놨지만 수능이 들어가는 순간 고1과 중3은 또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 곁에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일매일 이 길이 맞나, 이 방법이 맞나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모두가 갈수록 정신없고 피곤해지는 입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번에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이 발표 내용을 제발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바꿔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영상 시리즈물의 마지막 중학교 2학년들의 입시에서 변화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